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DW 주식클럽 공대원 대표, 오리돌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을 통해서 내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열어주시죠. 천장 뚫렸어요.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풀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 중인 SK하이닉스 디램 출하량이 늘어난 것을 기반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히려 약보합권에서 머물렀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들도 거기에 커플링된 현상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 목표가 SK하이닉스 43만 원이 제시가 됐는데요. 야, 지금 상승하는 속도면은 이거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유리기판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골고루 또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현 시점 SK하이닉스 이야기해보면서 반도체 좀 어디를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 공대원 대표님, SK하이닉스가 올랐다라는 거는 지금 HBM을 봐야 돼라는 한 1년 전 투자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가야 될까요? 혹은 이제는 HBM도 뿐만 아니라 레거시까지도 같이 봐야 돼,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반도체 업체가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HBM이 더 손을 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레거시도 요즘에 최근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도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고,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제품도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국내 기업이 투자하고 글로벌 기업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AI, HBM이 더 탄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기존에 지금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9월 달에 HBM4 차세대 샘플이 엔비디아에게 통과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고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안에 엔비디아가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라이벌인 이제 마이크론 역시 지금 같이 샘플을 제출했기 때문에 어느 손을 들어줄지가 실망 매물이 출회될지 혹은 더 추가 슈팅이 나올지 그 여부가 판가름이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수출액도 9월 10일 기준으로 무려 4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서 매 월마다 7월 달, 8월 달, 9월 달 13%, 최근에는 28%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HBM 쪽으로 좀 수요가 증가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HBM 관련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적층이나 본딩 기술이 좀 융합되고 있는 패키징을 좀 주목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주로서는 하나 마이크론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18,800원대를 기록하면서 연일 고공행진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한 번에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분할로 접근해서 뭐 단기 이평선인 5일선, 11선을 잡고 분할 매수를 권장드리고 있고, 목표가는 24,000원 잡고 손절가는 11선 기준인 15,8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을 중심으로 패키징 위주를 보자. 하나마이크론 이야기했습니다. 목표가 24,000원 제시가 됐는데요. 공대현 대표님, 지금 채팅창에는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SK하이닉스를 사볼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4도 차세대, 그게 이제 양산을 돌입했다라고 최근에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과만 된다면은 바로 양산을 뽑아서 바로 점유율도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4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자, 글로벌 원전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흔든다. 자,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세 종목의 거래 대금만 여러분 다 합치면 6조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뉴스케일 파워의 공급, 핵심 열쇠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목이 됐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 에너지에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원전 섹터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낭보 속에 다시 횃불이 지펴졌습니다. 오늘 7.6%가량 오른 두산 에너빌리티. 자, 권영호 대표님,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전고점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원전이라고 하는 사업은 기업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보다도 또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7% 정도 상승이 나왔던 거는 이제 이벤트성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틀란타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이제 뉴스케이랑 이제 SMR 관련한 그 CEO가 만나서 6기가와트 규모로 한 4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떤 신규 SMR 그 건설 산업을 좀 논의를 하면서 전날에 미증시에서 이제 오클로랑 뉴스케이프하고 각각 뭐 15%, 7%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 초반에 이어받아서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물대를 보시면 좀 상당히 좀 두터운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돌파하려면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이 종목이 지수보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냐, 혹은 시장이랑 비슷한 종목이냐, 혹은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냐, 이걸 따져본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3,450포인트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코스피 일봉 차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지수랑 거의 동조화되는 그런 섹터가 지금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파마리서치라든지 삼양식품은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 우상향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매물대 구간에서 약간 흐름을 비빌대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보다 약한 어떤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꺾였을 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상승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산업이라는 특성상 기업 하나만 잘해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정부나 나라에서 좀 팍팍 밀어줘야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상승을 했긴 했지만 시장 대비는 그렇게 상승률이 크지 않다라는 것 권영호 대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표가 65,000원 짧습니다. 반등 시 좀 매도 전략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에 불붙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또 최고가, 사상 최고가에 돌파했습니다. 한화에어로가 여러분, 어느새 벌써 신고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일단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시티에 공습을 단행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은 없어야겠지만 방산주가 어느새 이마만큼이나 좀 올라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비슷하게 신고가 라인에 올라섰는데요. 여전한 고점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이겨왔던 방산이거든요. 공대원 대표는 현 시점 이 방산주에 대한 해석을 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볼지 장기적으로 볼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다시 재점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사실 일전에
이제 러시아가 폴란드를 향해서 20발 정도의 드론도 최근에 날린 이력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이거 실수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주고 오갔습니다. 근데 이게 7시간 동안 20발이 날라온 게 어떻게 실수냐라는 그렇게 폴란드 쪽에서 발표를 한 만큼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나토 쪽에서 무기를 추가적으로 244조 규모로 더 구매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이력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은 수출이 5년 동안 나토 쪽에서 2위를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무기를 더 극대화하면 할수록 한국 역시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래 트럼프는 평화를 많이 좀 운운했었죠. 인도랑 파키스탄 혹은 뭐 이스라엘 하마스 등등 많이 운운하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거론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재점화가 됐을 때 최근에는 이거 이스라엘이 쏜 거지 뭐 맘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좀 주장을 했었어요. 네. 기존과 좀 다른 스탠스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각국마다 무기를 더 수입하려는 그런 의사가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5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8월 달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보다는 좀 항상 하단 밴드 부근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정이 나오면은 85만 원 이하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물량을 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다시 재차 115만 원까지 하반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 역시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목표가는 115만 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이야기 해줬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다 목표가 115만 원까지 일단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주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공대현 대표님 방산주도 좋은 뉴스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기대해도 될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한 게 지금 EU, 유럽에서 245조 들여가지고 재무장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게 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참여하지 않겠냐, 폴란드 있으니까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 뉴스를 가지고 방산주를 접근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이미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9월 초에 잠정으로 합의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 결론이 나는 게 확정이 11월 말쯤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한국이 선택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아직 그 결과가 기대치가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폴란드가 2차까지 지금 8조 원을 계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차, 4차도 그 소식을 기대하면서 주가를 상승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또 방산주도 유럽에서의 낭보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여의도발 흑자 전환 전망, LG 디스플레이 투심 폭발. 자, 방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요. 요새 어느새 이렇게 올랐어? 라고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본격 턴어라운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를 증명하듯 주가도 꽤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중국의 BOE 물량을 국내 기업들이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부터 쭉쭉쭉 치고 올라갔는데요. 자, 그래도 지금 주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7월만 해도 이거 9,000원대 주가가 지금 13,000원입니다. 권영호 대표님, LG 디스플레이 이거 지금 턴어라운드 반영이 된 걸까요? 혹은 2021년 고점 있죠. 25,000원 라인. 이거 지금 거기까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오늘 디스플레이가 오르는 걸 보니까 시장이 좋긴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유난히 좀 비관적이네요. 네. 시장이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중국한테 어떤 자리를 내준 지가 꽤 됐죠.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오늘 상승이 나왔던 거는 증권사의 리포트 영향이 좀 컸었던 부분이었고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 아이폰 17에 대한 부품 공급 이슈라든지 뭐 BOE가 아이폰 17에 납품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품질 이슈가 나타나면서 이 대체 수혜로
반사수혜를 입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 아이폰 17 공급까지도 지금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리포트 내용을 좀 보니까 POLED 쪽 계절적 성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북미 고객사 쪽으로 웨어러블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리포트 내용이 나왔는데, 네. 사실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그 테슬라의 그 인포테인먼트,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납품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좀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런 부분에 어떤 이슈를 체크를 하시면서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일단 15,000원, 손절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대원 대표, 권영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